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간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 13년 만에 가장 큰 투자, 삼성이 인수하는 제약바이오. 이번 주에 꼭 사셔야지만 큰 돈 법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늘 말하지만 이런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을 최소가 제가 보는 관점엔 2배 이상, 그러니까 뭐 5배, 10배도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빠른 단타를 좋아해요. 막 그런 분들은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사실 오늘 장에는 수익이 안 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단타 매일같이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멤버십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월천 프로젝트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도 매일같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월천 프로젝트 방송을 통해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고 단기 스윙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고 몇 거래일, 3거래일 만에 상한가 갔다가 우리 점상까지 가는 이런 단기 스윙 매매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의 영상 하단 방송, 멤버십의 월천 프로젝트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늘 뭐 하고 있다. 자, 보면 이제 오늘도 덕산 테코피아가 급등이 나와줬어요. 근데 10월 달에 제가 이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덕산 테코피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10월에 소개시켜드리고 주가는 지금 한 3배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 또 강원 에너지가 추가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재작년 8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는 최고점까지 해서 이미 약 10배 정도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은 걸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주제는 누가 봐도 늘 말했다시피 제약바이오에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 시장 자체가 강세기도 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안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하고 있다고요? 자, 제약바이오가 봄바람 부는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헬스케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뭐 금리 인하라든지 신약 허가 발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거 우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주식을 최근에 얼마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지수, 코로나는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견인한다. 자, 이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지수입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2018년도에 제 헬스케어 지수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증시 급격하게 상승하고 무너지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무너지고 상승하고인데 자, 코스피를 삼성전자가 견인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제약바이오가 견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2년 만에 지금 최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라는 거는 과거 제약바이오의 이런 파동처럼 다시 한번 큰 파동을 가지고서 코스닥 지수를 엄청나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보면은 코스닥 여기 보면 제약바이오가 견인하는 거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잘 아셔야 되는 게 코스닥의 이 구간은 당시에 누가 살짝 끌어올렸느냐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2차 전지가 갑자기 미친놈 마냥 상승하면서 그때 2차 전지주만 오르면서 코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이거 올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이 진짜 강한 상승을 누가 만든다? 제약바이오가 만든다는 거고 지금 제약바이오의 이런 이 강한 상승세를 지켜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해봐야 돼요?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우리가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뭐라고 한다? 자, 올해 대세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수혜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건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지금 그 수혜주를 찾는 개인 투자들과 들과 함께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고요? 올해 들어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를 엄청나게 쓸어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사실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리가 코스피를 삼성전자로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제약바이오를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서 지금 과연 어디로서의 이런 투자를 진행하는가, 어디로서의 이런 이 앞으로의 모멘텀이 나와주는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관련 수혜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13년 만에 최대 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이 아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만들고 나서부터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투자했던 내역 대비해서 가장 큰 모험에 대한 이런 뭐한다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 어디로 간다? 자, 유전자 치료제란 거죠. 유전자 치료제.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고, 이 13년 만에 가장 큰 모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투자와 함께 최근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어떤 호재가 나와주고 있냐고 하면요, 해외 수주 확대에 나서면서 최근에는 뉴욕에서만 미팅을 40건 이상 진행할 만큼 기술력이라든지 여기 시장에 대한 이 성장 규모라든지 투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따라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고서 뭐 해야 돼요? 이 관련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앞에 뭐라 얘기했느냐, 삼성이 이제 인수 준비 중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이 과거부터 M&A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M&A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한 3년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가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드디어 기다리던 M&A가 지금 이제, 우리 부회장을 통해서 발표가 나오는 게 뭐다? 삼성전자 부회장, M&A 많은 진척이 있다, 지금. M&A를 발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척이 있다. 조만간 말할 기회가 있을 거. 조만간 말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예요? 이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가 이제 충분히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M&A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최근에 또 보면 이 M&A 관련된 이야기가 이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서부터 사법 리스크 해소되면서부터 이 삼성전자 이 이재용 회장의 M&A 시기엔 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또 갑자기 제약 바이오를 M&A 할 거다. 지금 삼성이 유전자 치료제 여기에 투자 13년 만에 공격적인 투자 이런 모멘텀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유전자 치료제 쪽이 되었던지 뭐 어쨌든 이 제약 바이오로서 M&A를 할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억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2022년도에 M&A 시기에 M&A 한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뭐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부터 세포 유전자 치료제 공장 매물 노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한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역량 강화를 위해,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전자 치료제 역량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 M&A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타이밍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M&A를 진행하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년 만에 또 유전자 치료제 공격적인 이 투자 모멘텀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뭐가 돼요? M&A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M&A 얘기 나올 때도 뭐 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뭐부터 챙겼다?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챙겼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한 아마 M&A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모멘텀, 반도체 성공은 누구 거다? 아빠 거고, 이 바이오 성공은 누구다? 이재용 회장이 이뤄내야 될 하나의 업적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로서의 M&A가 진짜 나와준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M&A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제가 최근에 지속 얘기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의약품 시장 공급망 혼란 부메랑되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보안법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로서 제가 저희되겠다시피 미중 또 이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나라가 또 반사익을 분명히 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CDMO 이 기업들의 중장기적 수혜가 예상되면서 거기서 최고 수혜는 누구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을 보면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움직이긴 했지만 CDMO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누가 움직여? 에이프로젠도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재가 너무 많다는 거 너무. 다만 근데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을 살 거면 저는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종목을 사지 이 기업들을 사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런 흐름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유전자 치료제잖아요. 근데 유전자 치료제와 함께 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느냐? 바로 차세대 바이오라 해가지고 ADC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를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ADC와 함께 엮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지분 투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에서 막 인수할 거다 얘기 나왔던 것처럼 미국의 브릭바이오라는 기업의 지분 투자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한다? ADC와 유전자 치료제 기술을 함께 보유한 이 뭐한다? 브릭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 치료제를 이야기할 때는 ADC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게 뭐 ADC나 유전자 치료제나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요. 삼성이 사실 공격적으로서 지금 투자하고 싶은 건 무슨 시장이냐. 항암 관련된 시장이고 항암 관련된 신사업이 항암 쪽으로 암을 완치하고 암을 정복하는 쪽으로서의 이 신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 뭡니까? 이 ADC라는 거는요. 항체와 약물적 파체로서 이름 그대로는 항체 약물을 붙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ADC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항암이 아니란 겁니다. 그냥 항체에다 약물을 붙이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항원 항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항원이란 항체 타깃이 되어 항체와 반응하는 물질로 세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암이라고 하겠죠. 바이러스, 미생물 등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미생물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병원체와 같은 특정 항원과 결합해 질병을 치료하는 단백질을 이렇게 ADC를 이용한 이 항체 단백질을 붙여서 이렇게 딱 뭐합니까? 이 기술이 그대로 암에 붙어서 같이 그냥 사라지는. 그래서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이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ADC라고 하는 거지. ADC를 활용한 항암 치료지 ADC가 항암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ADC 기술의 플러스로 결합하는 게 뭡니까? 바로 유전자 치료제죠. 유전자 치료제. 우리 항암 치료제 중 하나 중 유전자 치료제가 존재하죠.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환부에 투입해 증상을 고치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보면은 암 환자의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에 따라 다른 약물 반응을 예측해 개인 맞춤 항암 치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통한 개인의 특성적인 유전자 특성과 암세포 돌연변이에 따라 약물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ADC에다가 결국에 계속해서 이 반응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의 이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유전자 치료제까지 결합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노리는 게 뭐다? 항암 시장이라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럼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뭐가 돼요? 항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과 함께 항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고 제가 이번 주에 꼭 여러분들이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다? 당장 다음 달부터 뭐가 있어요? 세계 최대 암학회가 있죠. 그래서 암학회와 함께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또 강한 상승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 전에도 최근에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수익도 많이 봤던 종목입니다. 에이비온이라는 종목이요. 그래서 AACR에서 차세대 항체 응용 플랫폼 항암 기술 3종 공개한다고 하는데 항체가 뭐가 된다 했어요? 유전자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항암 관련되는 기술로서 에이비온이 공개를 하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 기대되는 게 뭐다? 연내 1조 원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 기대가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 이 기업이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10배는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B온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차트적으로 봐도 전혀 이 박스 구간에서 잘 모아간다고 하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 부분에서 종목 소개들, 내가 가격 전략이 정확히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좋다. 자,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가격 전략까지 분명히 다 잡아 드릴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을 잡고 나서는 주 1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도 잡아 드려서 9,000원까지 분할매하고 상한가 먹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했습니까? 주 1에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우리는 상한가 먹는 주 1회 단타도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